네, 반갑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즐거운 배들 원장 조성래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베델에서 1년 동안 배우고 또 놀고 익힐 내용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우리 즐거운 베델 교직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어서 신명나게 한번 키워봅시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지에 처음 이렇게 제가 글을 넣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뭐 소개도 넣었다가 뭐 안내도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저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베델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타이틀로 자랑합니다. 즐거운 베델. 그리고 2022년 에듀케어 가정이라고 넣었습니다. 아마 한 보름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 40년은 꽉 채운 어, 연륜은 아닌데 영유아 교육 과정에서 거의 한 4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about입니다. 네,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결국은 잘 하더라.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혀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콧등에 땀이 송송 맺혀서 놀던 아이들이 커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삶을 영위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노는 아이들이 잘 하더라. 그래서 잘 노는 것,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호기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 교육 과정 안에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 과정이 2019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명하기를 2019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우리가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핵심이 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문서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바로 왔다. 제자리에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를 빼고는, 영유아 교육에서 놀이를 빼고는 사실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놀이의 중요성, 그리고 놀이의 어떤 그 핵심적인 역량들을 다 비켜가면서 뭔가 프로그램 위주로 막 이렇게 했던 영유아 교육 현장이었었거든요. 부모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 어떻게 놀았나요? 네, 정말 밤이 이렇게 컴컴해질 때까지 밖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면 밥 먹을 때쯤 되면 아빠가 부르셨잖아요. 누구야, 밥 먹으라. 그러면 막 뛰어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그 시간 되면 또 와서 또 놀고, 이런 가정들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다 공부를 못했나요? 다 자기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잘 하고 살았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다시 지금 우리 2019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놀이와 만나는 교육과정에다가 즐거운 베델은 아트와 만나는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에 명화를 넣고 드로잉을 넣고 성악을 넣고 음악을 넣고 예술하고 만나는 교육이, 저는 그게 진정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도 다녀왔고요. 발도르프 교육과정을 이제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이 발도르프 교육과정이 사실은 예술이거든요. 예술이 교육이다, 교육이 곧 예술이다라는 걸 주창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즐거운 베델에서 녹아낼 거고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그렇게 낯설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영유아 교육 때 꼭 가져가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은 뭘까? 항상 고민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2022학년도 즐거운 베델에서 녹여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녹여내는 게 가장 멋진 방법일까 고민했는데 결국 우리 즐거운 배들에서 해답을 다 찾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즐거운 배들은요, 넓은 공간 그리고 놀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 놀이터, 실외 놀이터, 그리고 아주 작은 미니 운동장이 세 군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굉장히 좋은 시설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아도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게 뛰어놀 공간이 즐거운 배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이 증강되겠죠. 면역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은 개인 자가 면역이거든요. 개인 자가 면역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있다고 키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단언하건대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집에 가는 시간인데. 근데 엄마가 그때는 뭐 우산을 가져다 줄 그런 처지도 아니잖아요. 다들 저희 때는 너무 바쁘게 사셨으니까. 저는요, 그냥 비 맞고 빗사이를 막 뚫고 집에까지 왔어요. 그 시간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역이 필요한 지금 이때 이 뚫고 가지 않으면 뛰어놀고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해서 뛰어놀면서 이 면역력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코로나 극복하지 못해요, 어머니.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아, 우리 아이가 약해가지고 어린이집은 뭐 한 여름쯤 보낼까요? 가을쯤 보내면 어떨까요? 상담을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아니요, 저는 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아이들은 절대 부모님은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즐거운 베델이야말로 이렇게 정말 최적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영유아 교육기관이고 영유아 교육기관 중에서 저는 즐거운 베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안전한 등하원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탑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찻길에서 탑승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린이집 현관문 앞에서 내리고 탑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코스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약속합니다. 1년 365일 안전하게 신선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어머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유명한 어떤 메이크를 먹어서 유명한 뭐 유기농을 먹나요? 아니죠. 그날 산지에서 와서 그것들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것들이 제일 건강한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제공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 부분은 반복이 될 겁니다. 놀아야 잘한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잘 놀아야 잘 자라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네. 제일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죠. 아동학대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동학대가 퍼센테이지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정말 더러 이상한 행동을 하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쓰는 말, 쓰는 언어, 표정, 태도는 부모님들이 훨씬 더 하실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아이들하고의 안정적 애착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놀 수 없죠. 그 다음 소통입니다. 어떻게 무엇과 소통하나요? 어릴 때. 아직 글자도 잘 모르죠? 의사로서 자기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도 잘 못해요. 마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적어내는 것들이 삐쭉빼쭉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는 한자, 두자 적지만 삐뚤빼뚤한 글자,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 그려내는 그림들이에요. 그게 소통이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자기 마음을 소통하고, 기쁠 때는 즐겁게, 더 신나게, 또 슬플 때는 그냥 콧노래를 부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놀다 보면은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진 거 보면 어디가 아프니 힘들어 하고 울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푹 안기기도 하고 또 금방 눈물을 뚝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부모와의 소통도 참 중요하지만 교사와의 소통도 항시 일어나는 곳이죠. 영유아 교육기관인. 그 다음에 이제 몰입입니다.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교육학자 존 두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되죠. 여기 코끼리 만지는 그림에서조차 나오는 것처럼 다리만 보고 코만 만지고 귀만 만진다고 해서 이 동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느껴봐야 되죠. 봐야 되죠. 체험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몰입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소통, 이 몰입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이들이 놀면서 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나이가 다 다르죠? 네, 연령별 발달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즐거운 베델에서 자연반 만 1세, 2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세, 4세를 자연반이라고 합니다. 자연 1반, 2반, 3반. 이 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 모든 촉각, 지각, 감각을 다 열어놓는 연령이거든요. 이걸 움직이면서 학습해야 되죠. 놀이하면서 학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마음으로 자란다. 이때는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어떻게 스킨십하고 칭찬해주고 함께하고 손잡아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눈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즐거운 베델에서는 만 3, 4세 5살, 6살은 누리 1반, 2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호기심으로 자라요. 뭐죠?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루 종일 있으면 하루 종일 물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책을 찾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서 같이 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정에서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리반, 우리 만 5세, 7세입니다. 이 만 5세, 7세 반은 주도적으로 크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교 가기 전,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이라서 이때까지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만 5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는지는 부모님들 잘 아시죠? 저희들도 잘 알죠. 저희들은 전문가니까요. 이 아이들은 주도적인 학습자로서 같이 친구들하고 협동해서 놀기도 하고 연합해서 놀기도 하고 자기들 발달 가업을 맞추어서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들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들을 배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죠. 제가 즐거운 베델리아에서 지금 도입한 것 중에 하나가 드로잉 수업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단순히 선을 긋고 색을 칠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죠.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어,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보겠죠. 물건을 보고 나중에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나이에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연령별 발달 특징으로 제가 특별활동부터 해서 전부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별 발달 특징, 그 앞에는 어떤 저런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성격, 성품의 어떤 위주의 어떤 발달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대뇌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들은 이제 부모 교육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 때 뇌가 거의 80%, 90% 이상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합해서 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이란 얘기를 했죠. 그건 어떤 얘기냐면 예전처럼 IQ나 어떤 EQ 하나만의 지능으로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없고 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점이라는 게 있고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8가지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지능을. 골고루 잘 발달한 사람도 있고 어느 한 두 개가 굉장히 강점으로 발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이냐? 이 뇌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맨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은 두 가지로 나누어요. 전전두엽, 이마 앞쪽, 그 다음에 후전두엽, 이마 뒤쪽인데 전전두엽은 자기 이해 지능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성공지능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멘탈을 잘 잡아가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 전전두엽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전전두엽이 발달할까? 사랑입니다.
터치입니다. 스킨십이에요. 안정된 상황에서 이 전전두엽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후전두엽은 이제 논리수학지능 그리고 공간지능이 관장을 하죠. 이렇게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두정엽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신체운동지능 그리고 지체조작, 손가락을 움직이는 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측두엽은요. 귀 옆에 있는 뇌로 음악지능 그리고 언어지능을 관장하죠. 후두엽은요. 관찰지능과 시각지능을 관장합니다. 이 후두엽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카메라를 찍듯이 사물을 탁탁탁 찍어요. 그러면서 자기 뇌 속에 저장을 하는데 장기 기억이 굉장히 발달한 아이라서 학습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죠? 저하고 부모 교육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챕터 2가 나왔는데 놀아주는 부모, 놀아주는 선생님, 그 같이 노는 친구들. 여기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영유아기 때는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격려를 주고. 그래서 부모와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배를 탄 동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부모를 응원하고 부모는 선생님을 응원하는 이렇게 한 팀이 되어야지 원팀이 되어야지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친구들이죠. 처음 이제 영유아 교육기관에 보내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울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하면 조금 더 있다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주저앉다 보면 이 아이들의 사회성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 힘들어지겠죠. 벌써 이미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 관계 맺는 게 너무 수월하고 너무 편한데 이 친구는 그거 맺는 거가 나중에 되면 3배, 4배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영유아 교육기관에 오는 아이들은 절대 중간에 어떻게 한다? 뭐 입원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쉬어 가더라도 영유아 교육기관 다니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포기의 경험이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결국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영유아 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제가 여기 보면 너무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줄로 막 이렇게 연결한 그림을 썼는데 지금 세상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그림 안에 중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연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갈 이 다음의 세상들은 훨씬 더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이 훨씬 더 성행하죠. 그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 이제 자기의 대인관계 이지능이 아까 제가 성공지능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커뮤니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게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해서 되느냐? 절대 아니올 시다입니다. 내 또래하고 만나고 엄마 아빠가 아닌 성인하고 만나고 그것도 그냥 성인이 아니죠.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유아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듀케어 한다 그러죠. 교육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에듀케어. 그것들이 가능한 곳이 이 즐거운 베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유아 교육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관계 맺기가 되어 있어야 이 다음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사진에 이 사람들처럼 정말 이름 모르고 형상만 있는 이 사람들처럼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영유아 교육과정에는 국가수준교육과정과 금방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앞전에 4차 표준보육과정 그리고 2019 개정누리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가 있고요. 만 1세 우리 표준보육과정을 쓰는 아이들은 여기에 기본생활습관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본생활습관 제대로 지도 안 하셨잖아요. 밥 혼자 떠먹을 수 있는 아이 있나요? 3세 중에서? 아마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밥 떠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달 가업 중에 하나예요. 주도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유능한 아이야. 로 시작하는 게 밥 떠먹는 거예요. 혼자 밥 떠먹는 수준. 그 다음에 장난감 놀고 나서 치우는 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베개 정도, 이불 정도는 한 자리에 모아놓는 거, 뭐 침대에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 이거 다 기본생활 습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연령별로 쭉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죠. 하나만 볼게요. 만 1세, 2세에서 의사소통은 듣기와 말하기, 즐기기라면 만 3세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만 4세는 읽기, 쓰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 5세는 어떻게 해요?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이게 전부 계통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 만 1세, 2세 때 우리 아이 힘들어. 아파서 못 다닐 것 같아. 코로나가 너무 요동쳐서 난 집에서 데리고 있을래. 이런 부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 3세 와서 이거 어떻게 같이 따라가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이가. 어머니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영유아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나왔습니다. 즐거운 배델의 자랑교육, 핵심 역량, 놀이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체 운동 건강, 왼쪽에 보시면 기본생활 습관, 야외 산책, 짐 활동,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면 밥맛 좋게 만들어 줄게요. 아마 3세들은 알통이 통통통 막 배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의사소통 자연탐구 영역에는 의사소통에는 저는 무조건 책 보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책 보는 것들을 도울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숲 활동, 옆에 가까운 우리 저기 공원 있죠. 공원도 가고, 그 다음에 놀이 수학. 수학을 수학인데 놀이처럼 접근하는 수학을 저희들 프로그래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예술 경험, 표현 영역에 드로잉 미술하고 발성성악까지.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남 앞에서는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리더십도 가져가고 그런 역량들을 키워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밑에 다문화 사회관계, 인성 리더십을 가져가고 영어로 충분히 노는 것처럼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그런 영어.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즐거운 영어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배들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우리 유아교육기관, 우리 즐거운 배들, 여러분들이 꼭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소중하고 또 유의미한 시간들을, 성장 일기들을 기록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손 같이 꼭 모아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장시간 들어주셨습니다. 22분 49초, 50초를 넘어가고 있네요. 23분 동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셨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